이제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 등록 절차까지는 나가야 되는데 진도가 늦어서 여기까지 받고 여기 보면 두 번째 시험 문제로 이제 법인 위주로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온다고 보는데 암기할 때는 이렇게 자실사 5회조 14만 이렇게 자실사 3요소에다가 요 5접시 회를 주라. 5회조 그러면 그러니까 14만 원 내놔 이렇게 한 거지. 회 5접시에 14만 원이 5회조 회조 그러니까 14만 원 내놔 이렇게 한 거.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시험 이거 잘 나오죠. 대표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대표를 뺀 임원 또는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뭐요?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거 이렇게. 요 제외 잘 나오죠. 제외. 포함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은 요거 나오고 3분의 1 할 때 요 숫자 나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대표자 뺀 임원이 5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할 수 있잖아. 5명이면 몇 명 있어야 돼? 2명 있어야 돼. 최소 2명이야. 아시겠죠? 요렇게 숫자로 나올 때도 있고 요거나 요거 나올 때도 있고 그래. 하여튼 이거 제일 중요해. 요 중에서.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다 받아야 돼, 다.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 받나요? 그러면 받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사무실 있어야 되는 건 똑같고 5접시 회를 줘라. 5회조.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뭐예요? 협동조합일 거. 이렇게 되죠.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여기 어디가 잘 나오냐면 요거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된다가 잘 나와.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협동조합이에요. 비영리.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개하고는 안 맞아. 그죠? 응? 그래서 제외. 여기 위주로 출제해. 예. 대신 상법상 회사든지 협동조합이든지 뭐예요? 자본금은 5천 이상 돼야 돼. 여기 뒤에 5천 이상. 이렇게. 협동조합도 5천 이상. 이 부동산 협동조합 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저 이번에 가니까 어떤 분이 명함 주시던데, 일이 잘 될라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협동조합이다 그러면 한 90%는 사자로 보시면 돼. 좀 이상한 말이네. 뭐 지역주택조합하고 비슷하고 그러는데 아시겠죠? 꼭 그런 건 아닌데 왜냐면 저희 선배 중에도 하는 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 형도 좀 약간 사짜 기질이 있지. 어쨌든 5천 이상이고 요거 제외된다는 거 출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법에 나오는 회사의 종류가 5가지야. 5가지. 암기할 필요 없어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렇게 5가지. 유자 2번 들어가. 합주기가 됩시다. 2번 들어가. 그 다음에 주식회사 이렇게 하고. 요게 아니어도 뭐도 돼요. 협동조합 되고. 오케이. 14만은 뭘까요? 14조에 나와 있는 14조문이에요.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야 된다. 14조에 나온 업무가 총 몇 가지? 뭐 14가지나 돼. 14조에 나온 업무는 총 몇 가지? 7가지지. 7가지. 예? 나중에 남기하시는데 예. 그 7가지 안에서 설립 목적이 만들어졌어야 된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무리가 이런 법인의 등록 기준은 여기 나와 있는 단위농협 같은 특수법인에 적용될까 말까? 특수법인한테는 이 등록 기준이 적용돼야 안 돼? 안 돼. 하나도 안 돼. 그러면 특수법인도 요 농지 중개할 수 있거든, 농지. 그럼 농지를 갖다가 막 몇십 건씩 중개할 수 있어? 그런데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법에서 중개업소처럼 등록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된대. 조합원 농지 팔아주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등록이 필요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등록도 필요 없지. 그러니까 등록 기준은 하나도 적용되지 않지. 자, 그런데 자산관리공사 보세요. 이건 자산관리공사는 캠코요, 캠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세금 안 내고 그러면 부동산 압류해서 세무서에서 이것 좀 팔아줘. 그러면 팔아주고 돈 받는 거예요. 그게 자산관리공사야. 근데 자산관리공사가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사고 파는 것을 이렇게 중개를 해줄 수 있어. 그래서 거기서 계약도 하거든. 그걸 해. 그럼 자산관리공사는 엄밀히 얘기하면 중개업도 한다고. 그럼 등록해야 돼요? 그럼 뭐라고 해? 등록해야 돼요. 법에 따르면. 그럼 등록할 때 등록 기준 갖춰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갖출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기준 안 갖춰도 그냥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야, 걔는. 형식상 등록 내는 거야.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특수법인은 등록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관청에 등록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든 저렇든 등록 기준은 하나도 적용되지. 성격이 안 맞아서 그래. 아까 변호사는 등록 기준 적용, 특수법인은 적용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농협의 임원이야, 제가. 그럼 저는 지역농협에서 지금 농지중개업을 하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지역농협의 임원이야. 실무교육 받아야 돼? 받을 필요 없어. 임원인데. 자격증도 있고 뭐 그렇다 하시는데 임원인데 그걸 받을 필요가 없다. 왜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등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자격증 3분의 1 이상 직증이 있어야 돼. 그런 것도 하나도 적용이 안 되니까 지역농협의 임원인데 자격증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도 농지 중개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외를 인정해 준 거예요. 요거 한 문제. 요게 한 문제가 아니고 요 법인 한 문제. 요건 좀 격가집니다. 마지막 그 설명드린 건. 잘 설명 안 드려서 이번에 설명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등록 절차. 등록 절차는 좀 쉽지. 자,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중개업소를 오픈하겠다고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등록 신청자는 누구예요? 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법인일 때 신청 자격이 주어져. 증을 갖고 있거나 법인일 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그런데 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외국 사람도 이제 꽤 있어. 지금은 좀 늘었어. 아주 많은 건 아니고. 그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자격증 갖고 있으면 뭐예요? 공인중개사 신청할 수 있어. 등록. 법인도 신청할 수 있어.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 법인도 당연히 들어가고 특수법인 들어간다고 돼 있네. 특수법인 뭘까? 아까 자산관리공사 같은 거. 그런 건 등록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간 뭐 증을 갖고 있거나 법인 여기가 신청할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요거 여기까지 이해고 시험은 어디가 나오냐 그러면 밑에 게 나와. 요거 여기가 시험 맨날 잘 나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이렇게 묶어야 되고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가 없다. 바꾸면 공인중개사만 또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거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요게 핵심이 아니고 요걸 이해해서 요것이 핵심이야. 물어보는 건.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소를 오픈하겠다고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등록 신청할 수가 없어. 이중소속 금지 때문이야. 요 중에서도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거야. 막 기출문제하면 걸핏하면 이거네. 예.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소공원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런 예상 문제가 뭐냐? 비법인 사단이야 이거. 비법인 사단 그러니까 뭐지? 이렇게 되잖아. 글자 풀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법인이 아니라는 거야. 비법인. 응? 사단이 단체야. 그러면 이것은 사단 단체인데 아직 설립 등기가 안 나서 법인이 안 된 상태에 사람으로 치면 태야.
그래서 출산이 이루어지면 사람, 아기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법인으로 치면 단체에서, 봐봐요. 단체. 아기야, 아기. 아기가 아니라 태아야. 단체에서 법인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럼 단체에서 법인 되려면 여기 뭐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았어. 설립, 등기. 첫 번째 맞히니까 재미없어서 지금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설립, 등기가 나야, 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치면, 태아로 치면 출산이에요, 출산. 우리 사람, 태아,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아기, 사람, 여기 뭐야? 출산.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 그럼 요거. 설립등기 안 된 사단 단체를 얘기해요. 자, 비법인 사단은 법인이요, 아니요? 비법인이잖아.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나와서 한 번. 또 나올 예정이야. 여기까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등록하겠다고, 오픈하겠다고 등록 신청하면 서류가 등록하겠다고 등록 신청을 넣으면 서류가 요 몇 가지가 있어. 서류 암기하는 걸로 한번 해봐요. 자, 시험에서는 요게 중요하고 요 서류가 중요해. 요 보려고 하지 말고 서류. 원래 등록 기준은 뭐야? 일반적으로 자, 실사. 서류는 자가 빠져버리고 실사야. 왜 자가 빠지지? 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등록관청이 시도지사한테 그치 알아본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자격증 사본은 구비서류에서 빠지죠? 왜? 등록관청에서 확인하니까 빠져버려. 시도지사한테 확인하니까 빠진다고. 응? 오케이. 그러면 그거 빼고 나니까 실사잖아. 그러면 실이 뭐예요? 실사. 실무교육 받았다는 수료증 사본. 사는 뭐예요? 사무소 확보 서류야. 사무소 얻은 서류. 사무소 확보 서류. 이렇게 실사 두 가지예요. 사진도 있지. 이 사자가 그래서 중의법이야.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 사진, 반명한반 사진, 여권용 사진. 여권용 사진. 좀 큰 거. 잘 나온 사진, 큰 거. 이거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두 번이나 나왔어, 근데. 사무소 확보 서류 이렇게 된 거야, 두 개. 자, 근데 최근에 출제된 것 중에서 다시 나올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여기 봐봐. 다만, 아니야, 요 위에야.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는 게 시험에 나왔어. 또 나올 거야. 그러니까 실무교육 받아놨는지 안 받았는지를 갖다가 전자적으로 연계가 되면 이제 앞으로 요것이 서류에서 빠질 거야. 근데 아직은 연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했을 때만 요것이 제외되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 내는 서류라고 생각해야 돼. 예, 앞으로는 빠질 거예요, 이제. 예. 근데 이게 최근에 한번 나왔는데 또 나올 내용이라고 봐. 요게. 그 다음에 그보다 먼저 나왔던 게 요거예요.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대되지 않는 건물의 사무실을 확보했을 때 등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어떤 경우죠? 대장은 아직 없지만 준공 떨어진 거. 요럴 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내라고 돼 있어. 여기 출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어. 아직. 그러면 뭐예요? 준공만 떨어졌다면 오픈할 수 있어. 등록할 수 있어. 등록 가능해. 대신 왜 이렇게 건축물 대장이 늦게 만들어지는지 사유서를 갖다가 뭐예요? 내라 이런 얘기지. 그죠? 그러면 요 사무소 확보한 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지. 서류에서. 그러니까 서류에서 아직 준공이 됐지만 건축물 대장이 안 만들어진 것은 추가 서류가 좀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 사유서. 오케이. 이렇게. 그 두 가지요. 실서. 4번이 뭔가 이거지. 4번. 4번은 뭐냐면 외국 사람일 때 하는 소리야. 그치, 그런 거지.
자, 외국 사람이다 그랬을 때 외국 사람도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실사. 그죠? 외국 사람은 우리나라 증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자격증 사본은 낼 필요가 없어요, 외국 사람은. 자, 문제는 뭐냐. 그 중개업소를 오픈하려면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돼. 그죠?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데 결격자인지 아닌지는 우리나라 사람은 신원조회 해서 알아본다고. 신원조회 해갖고. 그러니까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데 외국 사람은 신원조회가 안 돼. 외국 사람은 어떻게 신원조회 할 거야? 그래서 외국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10조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각호 어느 하나가 요게 결격사유야. 요게 결격사유 거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돼. 누구만 내? 외국 사람. 그러니까 외국 사람은 나 결격자 아닙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돼. 그 입증하는 서류가 뭔지 우리 몰라도 돼요. 그냥 그 외국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그 외국 자기 그 외국이니까 그 외국에서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다 띄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나라 대사관에 가서 확인을 받고 그 확인받은 서류를 들고 와서 우리나라 구청에 갖다 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구체적 내용 모르셔도 되는데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는 누구라고요? 외국인이다. 이거죠. 자, 근데 외국 법인일 때는 어떨까? 뒤에가 외국 법인이 하나 나왔죠. 여기 시험에 2번 나왔던 거예요. 거의 다 했으니까 천천히 합시다. 외국 법인이다 그랬을 때 외국 법인일 때는 추가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해. 요게 2번 나와서 시험에. 낼 게 없어서 내는 거야. 외국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본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업소를 내야 돼. 그리고 영업소를 냈으면 등기를 해야 돼. 상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보면 상법 제614조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외국 회사입니다. 그 태무도 외국 회사에 들어가죠. 제가 최근에 보니까 뭐 다른 데 조사를 좀 해봤더니 태무가 싱가포르에 본점이 있더라고. 맞나요? 본점이 싱가포르에 있어. 태무가. 근데 최근에 뭐 개인정보 때문에 막 문제가 많았었잖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보니까 본점이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고 우리나라에 그러면 있으면 여기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영업소가 있겠지. 본점 어디에 어디 있고 싱가포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본점은 없는데 영업소 역할을 할 때가 필요하거든. 그러면 영업소 등기를 하게 돼 있다고. 100%. 우리는 뭐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나와. 그래서 614조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게 누구라고요? 외국 회사. 외국 회사.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면 돼.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뒤에 건데 금방 넘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등록 신청할 때 내는 서류에 대표적으로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안 들어가는 게 뭐예요? 여기까지 등록 서류가 되는 게 맞으니까 기억하는데 나머지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것들 중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게 많아. 자격증 사본. 안 들어가. 이번에 여러분 모의고사 이거 나왔던 것 같은데 자격증 사본? 또 나올 거야. 보증 설정 증 왜요? 안 봤어요 모의고사? 오. 나 본 줄 알았네. 촬영을 해서 난 본 줄 알았네. 착각을 했네. 취소.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얘는 구비 서류에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죠? 등록된 뒤에 하는 거예요. 보험 드는 게. 그래서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자격증 사본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도 당연히 안 들어가요. 왜 그래요? 등록증이 나오고 나서 그 등록증 갖고 사업자 등록 내는 거야. 순서가. 그러니까 이것도 없지. 인감증명서도 서류 없잖아요? 인감증명서는 뭐하고 많이 관련돼 있을 수 있어? 인장 등록.
그것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등록된 뒤에 업무개시 전까지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서류가 아니지. 그죠? 이런 것들은 서류가 아니고, 위에 서류 이렇게 한 거고. 자, 1단락이 됐어요. 중요 부분이 넘어갔어요. 나머지는 이제 금방금방 갑니다. 자, 등록할 때 수수료 낼까, 안 낼까? 냅니다. 얼마 낼까요? 그러면 조금 내, 조금. 그 요금을 누가 정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라고 하셔야 돼. 여기 이제 동안구에서 오픈하려고 한다 그러면 안양시 조례가 돼. 왜냐면 동안구는 의회가 없죠. 여러분 동안구 의회 의원을 뽑은 적이 없을 거야. 안양시 의원을 뽑으면 뽑았지. 그래서 자치구 비자치구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동안구청장은 저 안양시장이 임명을 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는 안양시 조례라고 하셔야 돼, 여러분들은. 안양시 조례가 정하는 요금 낸다. 그죠? 그 다음에 영업정지 중인 자. 이렇게. 제가 이런 걸 취급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문자가 오고 막 그러는데 방금 전에 받은 문자는 어디서 받았냐면 대구에서 문자를 받았는데 대구에서 동영상 들으셨대.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주변 사람들 이렇게 소개하면서 막 문자를 보냈더라고. 전 얼굴도 몰라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요. 영업정지 중인 경우는 영업정지 중인 개업 공인인증사는 폐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폐업해도 괜찮아. 근데 폐업하고 나서 바로 등록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업정지 기간은 패스해야 돼. 그러니까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뭐 다시 또 등록할 수 있겠지만, 그죠? 근데 이제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영업정지 받을 일이 생겼잖아. 그러면 눈치를 딱 까고 어떻게 폐업을 해버리면 영업정지를 안 받을 수 있지. 제가 가르쳐 드린 게 아니고 구청 공무원이 가르쳐 준 거야. 지금 말씀드렸잖아. 영업정지 때리려고 그랬더니 폐업을 해서 때릴 데가 없는데요. 이렇게 하고 끝나네. 대신 좀 자중해야 돼. 가만히 있다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폐업하고 나서 다시 재등록을 했을 때 이게 막 잘 연계가 돼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자중해 줘야 돼. 갑자기 딴 얘기를 했어. 자, 영업정지 여러분 평생 맞을 일이 없어. 정말 재수없을 때 맞는 거예요. 영업정지 중인 사람은 폐업을 했다. 재등록이 영업정지 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안 된다. 오케이. 근데 휴업 중인 사람은 폐업했다가 또 다음 달 또 재등록했다가 또 우울해서 폐업하고 막 되는 거야. 이 사람은 휴업 중인 사람은 아무 상관없고 여기는 제재를 받는 것이어서 일정 기간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종별 변경은 넘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우리 여기 동안구에 오픈하려고 하면 어디다가 등록하셔야 될까? 동안구청장이요. 동안구청장이라고 안양시장 그러면 안 돼. 여기 시는 구가 없을 때만 시장이 돼요. 여기 의왕시 있잖아요. 조그만 옆에 조그만 동네 있잖아. 의왕. 그 옆에 조그만 동네 과천. 그런 조그만 동네나 시장 되는 거예요. 이게 구가 없는 거. 구가 있으면 뭐예요? 그래도 안양이 좀 인구가 많으니까 구가 나눠져 있겠죠. 과천은 그 정도 아니겠죠. 뭐 과천이 뜬다는 얘기가 들리긴 하긴 하는데. 자,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여기 이거 됐어요. 그 다음에 등록 신청했을 때 요거 좀 대비하셔요. 등록 신청했을 때 등록을 시켜줄까 안 시켜줄까 따진다고 관청에서. 근데 법에서 나라에서 딱 정해놔서 요런 놈은 등록해주지 마 이렇게. 그 요런 놈이 뭐냐. 지금 별표 하나 있지만 계속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별표를 2개 해도 괜찮아요. 등록해주지 마라고 한 놈, 4놈이 있어. 첫 번째. 공인인증사 또는 법인 아닌 놈이 등록 신청을 해왔을 때. 자격증도 없는데 변호사가 등록 신청했어.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 지금. 공인인증 자격증이 없다고 등록 신청했어. 그럼 어떻게 등록을. 그런 놈은 받아주지 마라 이런 뜻이야. 응? 비법인이 그냥 단체야.
근데 등록 신청해서 등록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부한 거잖아. 또 개설 등록을 신청한 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한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집행유예 이런 거잖아. 집행유예 받았고 집행유예 뭐 기간 중에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랬을 땐 결격차죠. 그런 사람이 등록 신청하면 우리 구청에서 등록관청에서 어떻게 안 받아준다 이거죠. 이게 두 번째. 이해되시잖아. 세 번째.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등록을 안 받아준다는 거야. 등록 기준 그럼 뭐예요 이게? 개설 등록 기준 그러면 실사. 예를 들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등록 신청했다든지 그거보다는 실무교육도 안 받고 등록 신청했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해? 등록 안 해주고 실무교육 받고 오세요. 받고 돌려보낸다고? 그게 이거야. 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됐을 때 이 법은 무슨 법? 중개사법. 다른 법에 따른 제한에 위반됐을 때 이 다른 법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건축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판매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이야. 다이소 건물이었어. 대장을 떼어봤더니 판매시설로 나와. 근데 거기다 중개업소를 오픈하겠다고 딱 등록을 했어. 등록 신청을 했어. 그러면 등록을 안 해주지. 왜? 용도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용도를 바꾸고 나서 와야 되는 거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건축법에 저촉이 되잖아요. 판매시설에다 어떻게 중개업소를 내. 뭐 이거야. 관청에서는 이걸 심사를 딱 해가지고 여기에 걸리는 놈 4개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어떻게 해? 등록을 안 시켜준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게 있어. 등록 신청해서 이 사람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저 협회 보험에도 안 들고 공제도 안 들고 신청했어 지금. 받아줘 안 받아줘?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지금 신청을 했는데. 보증 설정은 등록 요건이 아니야. 등록되고 나서 하는 거지. 그래서 보증 설정 안 한 놈이 등록 신청했다고 하면 일단 등록은 받아줘야 돼. 등록 신청은. 그리고 뭐라고 그래야 돼? 오늘 앞으로 보험 들면 돼. 이렇게 하는 거지. 실무도 그래요. 실무도 어떻게 하냐면 등록 신청할 때 공제증서 같은 걸 내는 게 아니야. 등록 신청을 하면 그 등록 신청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제나 보험 가입하는 걸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를 들면 협회에서 구청에다가 통지를 해줘. 이 사람 공제 가입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 통지를 받고서 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거야. 그래서 구청에서 등록증 나왔어요. 그렇게 해줘. 그러면 등록증 받으려면 그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돼? 공제 들어야 돼. 에? 그러니까 등록 신청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공제나 보험들은 그 다음 절차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실무도 그래. 그러면 여기서 보면 등록 신청을 했을 때 등록을 갖다가 해주지 않아도 되는 사유 4가지에 얘가 안 들어가죠. 그러면 지문에 반명이 여기 4개 나오고 5번이 이걸 거야.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중개업소 등록 신청했을 때 이런 얘기야. 그럼 등록을 어떻게 해줘 안 해줘? 해준다. 일단 해준다. 예상 문제. 자, 그 다음에 등록 딱 신청 들어가면 등록의 통지는 요건 이제 거의 마지막이니까 자 이것을 뭘로 한더라? 이거는가? 됐어. 여기서 이제 등록 신청을 이거 하면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등록 신청을 해요. 이렇게. 어디에다가 등록 신청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등록 관청에 이렇게. 그럼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공인중개사이거나 아니면 법인. 이렇게. 등록 신청할 때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 서류도 같이 갖다 냅니다. 돈도 내지만 서류 내야 되는 거. 서류가 가만히 보니까 실사. 저 외국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 더 추가. 실사결. 결이 추가됩니다. 외국 사람. 이렇게 되지. 그럼 등록관청은 시군구청장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요 시는 구가 없을 때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 심사합니다. 심사하는 내용은 두 가지지요. 하나는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냐 요구하고, 그 다음에 혹시 결격자냐 아니냐 요구하고 두 개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고 하자가 없을 때는 통과. 그러면 등록을 시켜주죠. 그래서 등록대장, 요새는 이제 전자적으로 처리합니다만은 등록대장에 딱 이름을 올려 카드를 만들고 신청한 사람한테 서면으로 문자 보냅니다. 등록됐다고 알려줍니다. 이걸 등록에 뭐라고 그래요? 통지. 며칠 이내에 알려주게 돼 있죠? 7일 이내. 이렇게. 그래서 서면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 신청했던 사람은 중요한 걸 한 개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보증 설정. 지금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 공제에 드는 경우도 있고 보험에 드는 경우도 있고 보험료가 조금 싸요. 그래서 보증 설정이 돼 있다고 알려오면 등록관청에서는 드디어 뭐요? 등록증 찾아가세요 그래요. 등록증 교부. 이 등록증 교부는 보증 설정돼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 통지를 받고 나서 등록증을 줘요. 이때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등록증을 어떻게 줘요? 지체 없이 발급, 교부 이렇게 된 거죠. 이거 걸고 영업하는 거야. 근데 등록증을 걸고서 영업하는데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될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냥 도장, 찍을 도장 등록이에요. 이렇게 도장 등록. 그런데 인장 등록해야 되는데 도장 등록. 그런데 인장 등록을 하는 것은 요건 요거고 등록증을 준 등록관청에서는 한 군데 통보하게 돼 있어요. 어디요? 협회 통보. 언제까지 통보? 그렇죠. 지체 없이도 아니고 10일 이내도 아니고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요. 격까지. 요게 이제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교재 정리하고 수업을 마칠 건데 보세요. 요 절차 중에서 중개업소 사장님이 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사장님이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러죠. 중개업소 사장님이 되는 거. 중개업소 사장님이 뭐예요?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등록된 때부터. 등록증을 받아야 개공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시작해야 개공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있으면 돼? 카드가 만들어져 있으면 된다는 게. 여기서부터 개공이야. 그래서 이게 용어에 정의할 때 개업 공인인증서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랬죠.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그러면 땡이라고 그랬죠. 중개업을 하고 앉아있다 그러면 땡이라고 그랬죠. 용어하고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요게 등록의 통지인데 이건 며칠 이내 하고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하고 이거밖에 없지 뭐. 그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암기할게. 이렇게 협회에다 통보하도록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협회 통보사항이 총 몇 가지인가 이거 암기해버려 이번에. 협회 통보사항이야. 통보사항. 그러니까 이거 누가 통보하죠? 등록관청이. 어디에 통보해? 협회 통보해. 협회 통보해. 언제까지 통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 통보. 이렇게.
그러면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도록 돼, 협회 통보하도록 돼 있는 게 총 6가지인가 있어. 그걸 어떻게 암기했냐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응? 이분 등은 등 있잖아. 등 고행으로 고생을 많이 해서 고행으로 휘었습니다. 요게 등이야. 등이 휜 거 보이셔요? 이게 등 이렇게. 저희 외삼촌이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근데 요새는 진짜 막 기력이 없으셔서 막 그런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어머님이 전화해가지고 그냥 전화했다가 제가 바쁘다고 그러니까 끊으시긴 했는데 딱 그게 걸리더라고. 외삼촌.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통화해봐야 되겠다고 그냥 제 일정표에 이제 적어놓긴 했는데 아직도 전화 통화를 못했어. 외삼촌, 큰 외삼촌. 네? 네. 이분 등은 고행으로 휘었습니다. 이자가 뭐요? 이전 신고. 사무소 옮겼을 때 이전 신고. 등록관청이 하죠? 협회 통보하죠. 예? 분사무소 설치 신고. 어디 가서 해요? 설치 신고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협회 알려줘요. 그 다음에 등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등록 신청을 여기다 했더니 등록관청에서 등록증을 주더라. 등록증 교부죠. 옛날에 시험에 어떤 게 나왔었냐면 등록증 재발급이 나왔어. 등록증 재발급은 언제 하죠? 언제 받죠? 등록증 잊어먹었을 때, 분실했을 때 하는 거잖아. 그럼 협회 통보해? 등록증을 재발급했을 때 협회 통보하냐고. 왜 안 하죠, 이건? 등록증 줬을 때 이미 통보 갔어요. 아무개 사장이 등록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서류상으로만 재발급하는 거잖아. 또 통보할 필요가 없잖아. 명단 이미 가 있어, 이걸로.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고자는 또 기출문제야, 기출지문이야. 고용신고하고 뭐예요? 고용관계 종료신고.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요때 여기다 하거든? 그죠? 고용신고 언제까지 하고? 10일 아니야. 업무 개시 전. 종료신고 언제까지 하죠? 요게 10일이야.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종료신고는 10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다 하거든? 그 협회 통보야. 얘도 나왔지? 얘 행자는 뭐예요? 행정처분. 등록관청이 때리는 행정처분 얘기야. 등록관청이 하는 행정처분은 2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요게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거예요. 등록관청이 하는 행정처분 하나가 센 게 뭐예요?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업무정지. 그죠? 등록 취소, 업무정지. 그지? 그래서 그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인데 요건 잘 없어요. 드물고 업무정지는 그래도 꽤 있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4,500건데 전국적으로 1년에. 요것을 여기서 때렸을 때 때린 등록관청은 어디에 알려준다? 협회에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상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자격정지 이런 거예요. 자격정지는 협회 통보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특히 중요한 건 과태료는 협회 통보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죠. 아니야. 과태료 협회 통보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관청이 때리는 건 맞아. 근데 협회 통보사항은 아니야. 그래서 이거 예상 문제로 보는 거예요. 과태료 처분했을 때. 근데 업무정지는 통보사항 맞아요. 요게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거고 요건 시험에 나온 거야. 휴가 뭐예요?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이건 출제 여러 번 출제 예 안 됐어 아직. 안 된 게 예하고 예가 아직 안 된 거지. 그러니까 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가 아닐지라도 분사무소 물어보면서 슬쩍 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 암기사항은 비중으로 봤을 때 별표 셋이야 셋.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 정리하고 수업을 마칠 텐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자, 등록의 통지는 어떻게 돼요? 등록 신청을 받고 나서 등록관청이 며칠 안에 등록의 통지를 한다? 7일 안에 한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서면으로 한다. 그거 7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이 된 뒤에 하는 게 뭐예요? 보증설정. 법에 따르면 보증설정 언제까지 한다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한다. 그런데 법에 들어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요 얘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하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질문. 아까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맞춰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 요 보증 설정 언제까지 한다고요? 업무 개시 전 그러면 여기야, 여기. 그런데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준다고 돼 있죠. 그러면 보증 설정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예요? 등록증 받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 한다며. 근데 또 이게 확인되면 지체없이 이걸 주게 돼 있으니까 이 등록증 받기 전까지 이거 해야 되잖아, 실제는. 둘 중에 어떻게 맞는 거야? 둘 중에 어떻게 맞아? 둘 다 맞아. 그래서 보증 설정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요. 그것도 맞고, 등록증 받으려면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맞고, 둘 다 맞는 거예요. 이 질문을 공부를 좀 하시잖아요. 그러면 6월부터는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게. 둘 중에 이것도 이 말도 있고 이 말도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게 진실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둘 다 진실이에요. 그 왜 어떻게 두 개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냐 그랬을 때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게 한국 있잖아. 코리아. 대단한 나라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코리아는 대단한. 한국은 아시아 국가입니까? 유럽 국가입니까? 뭘 망설여. 지금 너무 쉬운 문제를 내가지고. 한국은 아시아 국가잖아. 아시아 국가. 이거 망설일 이유가 없는데 이런 망설인 건 무언 저런 황당한 질문이지. 한국은 서남아시아 국가입니까? 동아시아 국가입니까? 동아시아 국가지. 동아시아 국가잖아. 예? 동남아시아도 아니고 서남아시아도 아니잖아. 동아시아잖아. 그러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한국은 동아시아예요. 목소리가 왜 줄어드는 거야? 맞는 거잖아요. 둘 다 맞지. 둘 중에 어떤 게 맞아요? 그러면 그럼 뭐 질문이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자,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예요. 등록관청은 등록을 한 사람에게, 요건 필요 없고, 밑에 거. 등록관청은 요거 중요한 거예요. 요거예요.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보증을 갖다가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등록증을 어떻게 해요? 바로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요것을 물어보죠. 요걸. 지체 없이 교부해라. 7일 내 교부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협회 통보할 때는, 등록관청이 협회 통보할 때는 언제까지 통보하신다? 다음 달 10일까지. 지체 없이도 틀리고 10일 이내도 틀리고 이렇다는 얘기지. 예? 다음 달 10일까지가 맞죠? 최근 시험 문제에서는 어디를 틀리긴 했느냐? 이걸 또 틀리긴 했어. 협회 통보하게 돼 있잖아, 지금 협회. 근데 국장한테 통보한다고 거짓말을, 시뻘건 거짓말을 해. 국장한테 통보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가 맞아? 협회지, 협회. 요걸 또 틀리게 내고, 여기 틀리게 내고. 이것도 꽤 인기 있는 테마예요, 이것도. 주제라고 해요. 어때?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아까 한 겁니다. 요거 했죠? 그 다음에 업무 개시. 그쵸? 그래서 절차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봤어요. 자, 이번 주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더 연장해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도 때문에. 제가 오늘은 사정상 빨리 좀 끝내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길게 수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까지는 하고 오셔야 돼요. 2시. 보니까 다른 과목도 다 그러던데? 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만.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